자, 오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요즘에 아주 잘 나가는 우리 채널A 유튜브 라디오에 출연을 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격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한동훈의 장관의 행태는 거의 국민의힘 대변인이나 법률위원장 같은 행태를 하고 있잖아요. 아마 역대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 중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정파적으로 이 집권 여당의 대변인처럼 활동한 사람은 처음일 겁니다. 그렇게까지 도저히 되십니까? 국무위원으로서의 예. 자격이 없는 네. 즉각 사표를 내고 정치를 해야 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를 자신 개인의 정치적 목적으로 사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왜 그렇게 자기가 비난하던 국회의원 되려고 그렇게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자기 모순 아닙니까? 아니 그러고 보니까 오늘 저 송영길 전 대표가 우리 유튜브 라디오에 출연을 했는데 아마 저 송 전 대표 출연하기 전에 우리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서정업 변호사도 출연하시지 않으셨어요?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세 가지가 네. 이제 이거 황당한데요. 뭐가 황당하세요? 첫째는 이제 이거 땀 흘려보고 노동해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거 아닌 게 이게 운동권 주사파 운동권 아닙니까? 아이고. 이분들이 젊을 때 뭐 돌 던지고 화염병은 좀 던졌지만 그 이후에 땀 흘리고 정말 이게 일해서 정당하게 노동을 통해 벌은 사람이 몇 명 됩니까? 오히려 저는 본인들 586 운동권들 본인들에게 이야기 아닌가 첫째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자기에게 월급의 25% 기부하며 살아왔다 뭐 봉사하잖아요. 예. 아니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봉사예요. 아이고. 이렇게 자랑하는 게 봉사입니까?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봉사하는지 기부하는지 알아요? 왜 단정적으로 안 했다고 생각합니까? 오히려 이게 자랑하는 이게 더 취지가 태세한 게 아닌가? 예. 이게 두 번째 이야기고요. 예. 가장 황당한 게 그 술집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 우리 이제 좀 이따가 그거 들을 건데 그럼 듣고. 미리 얘기하시면은 약간 이게 김이 예, 듣고. 빠지거든요. 예. 듣고 얘기할까요? 예. 아, 알겠습니다. 오늘 송영길 전 대표가 이거죠. 과거에 왜 송 전 대표가 뭐 NHK라는 그 유흥업소에 갔다 이것이 좀 논란이 된 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해명을 했는데 그 해명이 좀 납득이 잘 안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아마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직접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30대부터 저분 뭐 룸사롱 다니신 분 아니에요. 그 나이 때부터 여자 끼고 룸사롱 가서 술 먹고 이런 못된 버릇 때문에 지금 돈을 못 모은 거지. 어렸을 때 사법고시 합격해서 검사하면서 갑질하면서 노동을 해봤어요. 땀을 흘려봤어요. 뭐 남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해봤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월급의 25%를 기부하면서 제가 살아왔지 내 재산을 축적한 적이 없고 그리고 NHK 이거는 제가 초선호 때 내가 돈 내고 간 것도 아니고 선배가 술 한 번 맥주 한 잔 사준다고 불러서 갔던 자리예요. 이게 룸사롱도 아니고 그냥 단란 주점입니다. 그거 한 번을 가지고 이렇게 비약해서 떠들고 있습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뭐 그런 유흥업소 간 거 관련해서 거기가 뭐 룸사롱도 아니고 뭐 단란 주점입니다. 선배가 술 사준다고 해서 한 번 간 것뿐이에요. 이런 식의 해명이었습니다. 서정업 변호사 아마 저 부분을 지적하시려고 했던 거죠? 예. 결국 우리 법적으로 보면요. 룸은 이제 그 유흥 주점하고요. 그다음에 단란 주점으로 나눠지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유흥 주점은 적객 여성을 이렇게 둘 수가 있어요. 어허. 유흥 주점은. 근데 단란 주점은 우리 보통 노래방 여성 접대부를 이렇게 둘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때 그 임수경 씨의 폭로에 하면 예. 송영길 대표는 이제 그 킬리만자로에 펴고 노래 부르고 있었고 그다음에 박노해 씨는 여성과 브루스를 췄는데 해방춤을 추고 있다 했어요. 그다음에 김모 지금 의원이에요. 이분은 여성 2명을 옆에 끼고 있었다. 자, 이름 안 밝히겠습니다.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불법 아닙니까? 접대부를 못 두는 단란 주점이라면 이거야말로 이게 불법인 줄 알면서 저는 간 거고요. 지금 이게 보통 법적으로는 유흥 주점과 단란 주점으로 나누지만 예. 통칭으로는 이게 다 룸이다. 룸살롱으로 봅니다. 이게 지금 변명이라고 하는 겁니까? 자, 유호정 의원께서는 자, 이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이제 과거에 저 NH 사건을 해명하면서 송 전 대표는 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전 그 표현을 안 쓸게요. 이제는 자, 뭐 유흥업소도 아니고 단란 주점입니다. 그 자리에 뭐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선배가 술 한 잔 사준다고 해서 그냥 한 번 간 것뿐이에요. 그걸 한 번을 가지고 뭐 이렇게 시끄럽게 이렇게 논란을 뭐 이렇게 만들고 합니까라는 게 송 전 대표의 주장인 것 같은데 좀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지는데요. 예. 뭐 윤희숙 전 의원의 어떤 공격이 뭐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뭐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근데 다만 그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내뱉는 모든 말들이 다 너무 부적절한 거예요. 예. 뭐 룸사롱이랑 단란주점 저는 거의 같다고 저는 구분을 잘 못하거든요. 그걸 구분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이상한 일이고 뭐 내 돈이 아니라 그럼 남의 돈으로 거기에 갔으면 괜찮은 일일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요 뭐 아주 오래 전의 일이고 그때 당시에 우리 사회가 뭐 젠더 감수성이 지금과 같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여 년 더 흘렀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은 20년을 더 살았기 때문에 바뀐 점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뱉는 말들이 글쎄요 업데이트가 안 되신 것 같아서 정말 답답합니다. 네. 답답하다. 우리 박성민 최고는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십니까? 비슷한 감상을 느끼고 있는데요. 네. 뭐 일단은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태도가 좀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 때는 단순히 뭐 선배가 맥주를 사줬는지 뭐 소주를 사줬는지 사실 그거는 국민들이 알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뭐 그것이 유흥업소였는지 단란주점이었는지 아이고. 별로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예. 아마 저 때 이제 저런 행위를 한 것, 그러니까 저곳에 방문했던 그 날짜를 가지고도 굉장히 좀 비판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5.18 관련한 예? 날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전날인가요? 아무튼 그쯤에 저런 곳에 방문을 했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위선적인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비판을 했던 논란이었다고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송영길 전 대표께서 사실 최근에 굉장히 여러 면에서 뭐 어떤 발언을 하시거나 어떤 표현을 하실 때 너무나 과격하고 감정적인 그리고 과격하고 감정적인 호소를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자기 방어적인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전 오늘의 발언도 사실은 일종의 말실수였다고 말실수다. 보여집니다.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심지어 돈봉투 의혹이 아직 해소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본인의 과거 의혹을 가지고 그것도 한동훈 장관이 그것을 공격했기 때문에 예. 거기에 이제 좀 반박하기 위해서 한동훈 장관을 공격하기 위해서 과거의 잘못이 마치 별일이 아니었다라는 듯이 얘기하는 거는 사실 자기께 자기가 넘어지는 꼴이기 때문에 예. 한동훈 장관에 대한 뭐 비판이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것과 별개로 본인이 어떤 비판을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직시하는 것이 순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아까 그 자막 좀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좀 전에 우리 PD한테 얘기했던 그 자막 한번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송영길 전 대표는 과거의 NHK 사건과 관련해서 자, 뭐 어쨌든 해명을 했는데 이거 말고 다른 건데 자, 어쨌든 그 해명을 했는데 자, 이 해명이죠. 제가 굳이 이걸 언급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 단어를 앵커가 굳이 언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자막으로 대체를 하려고 제가 우리 PD한테 이렇게 힘들지만 찾아달라고 한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지금 밑에 자막. 예.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요? 오늘 저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서 민주당 진영에서는 약간 이렇게 폄훼하는 듯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한동훈 장관이 총선 나오면 거기에 이탄 의원이 붙으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한동훈 장관이 아주 만만한데 아니면 아무가 나가도 우리 민주당이 될 텐데 뭐 굳이 또 그 카드까지 써야 되나 모르겠네. 소위 한동훈 장관이 이른바 그쪽에서 보는 험지라는 데를 나오면은 예. 전 그렇게 총선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질 않기 때문에 이탄희 카드까지 쓸 필요 없다? 전 그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분명히 매력이 있죠. 그런데 예상보다 장관이 돼서 너무 정치적인 행보를 보였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장관 수행으로 인해서 관심과 애정이 있었던 그냥 그 외에 지지층에 대해서는 반감이 더 생기지 않았나. 윤석열 정부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습니까? 1순위 윤석열 대통령, 2순위 김건희 여사, 세 번째 책임이 한동훈 장관이에요. 책임을 져야 될 사람입니다. 지금 정치를 할 때가 아닙니다, 그분은. 자,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 평가절하하는 듯한 목소리가 저렇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가 오늘 하나 나왔어요.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저희가 이렇게 친절하게 그래픽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한동훈 장관 국민의힘 간판으로 총선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오케이, 좋아요, 출격해야지요.
찬성 51.4. 아니요. 그냥 장관직에 머무는 게 어떻겠습니까? 반대합니다. 38.6. 그러니까 12.8%포인트 차이로 찬성한다라는 의견이 오차 범위를 뛰어넘는 수준에서 높게 나온 것이죠. 신지호 의원님, 뭐 당연한 결과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그 우리 국민들은 아까 뭐 유호정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그 신뢰도가 낮은 국가기관이 국회 아닙니까?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도가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그 기성 정치권에 대한 그 불만족을 새로운 정치, 새로운 인물 이런 데에서 그걸 또 갈구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이제 안철수 현상이라는 것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를 모토로 들고 나오니까 그랬고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 정치 무경험자였습니다. 그런데 정치판에 와서 뭔가 이거를 잡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또 열망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한 그게 그때와 비슷한 그런 좀 새로운 뭔가를 갈구하는 유권자들의 열망이 저런 식의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민주당 내에서 한동훈 장관을 평가하는 게 아주 각양각색이에요. 각양각색이다. 각양각색인데 여하튼 한동훈 장관이 저는 정치권에 오면은 이게 민주당에게도 상당한 자극이 되겠지만요. 저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한동훈 장관의 정치권 진입이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른바 한동훈 매기 효과라고 할까요? 매기 효과.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당무감사 해가지고 하위 뭐 20 몇 %, 심지어 하위 35%까지 컷오프를 한다, 뭐 한다 하면서 대대적인 지금 물갈이를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정치권에 진입한다면 그러한 현상이 훨씬 더 가속도가 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의 글쎄요, 뭐 정치 참여를 정말로 할지, 한다면 언제쯤 할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은 아마도 뭔가 한동훈 장관이 구체적인 액션을 하기 전까지는 계속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